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66, 혼자 산 지 10년이 넘은 여자입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키웠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남편과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죠.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긴 기차 여행 같다는 것을요.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지만 역마다 한 명씩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도 없이 내리고 어떤 사람은 손을 흔들며 내리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객차에 남은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0이 넘으면 진짜 무서운 건 병이 아니에요. 돈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없다는 것. 그 공허함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노년엔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자식이 많아야 한다고,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외로워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이 넘어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단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만 제대로 지키면 여러분의 노년은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이 두 사람을 잃는다면 아무리 자식이 많고 친구가 많아도 노년은 절망적인 외로움이 될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여러분 인생에 작은 변화가 올 거라 믿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두 사람을 잃는 순간 노년은 절망적인 외로움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두 사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아니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예 존재조차 잊고 살죠. 저도 그랬어요. 50대까지는 바빴습니다. 애들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병원 모시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60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구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사실은 일시적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버려야 할 사람들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반드시 지켜야 할 두 사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노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관계 정리입니다. 젊을 땐 참을 수 있어요. 시간도 많고 체력도 있고 인내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해지고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는 친구, 자식 욕, 남편 욕, 세상 욕. 한 번 만나면 2시간 내내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처음엔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그래, 힘들었겠다.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변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저였고요. 그 친구를 만나고 오면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머릿속엔 그 친구의 부정적인 말들이 맴돌았어요. 그게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친구와는 거리를 두자고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친구가 힘들 때 외면하는 건 비정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만나고 오면 더 지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친구는 만나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바닥나고 우울해지고 인생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노년엔 그런 사람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해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비정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사셨습니다. 집에 항상 누군가 있었어요.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고 동네 사람들 모여서 수다 떨고 늘 떠들썩했죠.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암이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병문안도 오고 위로도 해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사람이 두 달에 한 번으로, 그러다 세 달에 한 번으로, 결국 아무도 오지 않게 됐어요. 그분은 혼자 병실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셨대요. 평생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관계를 만들고 인맥을 넓혔는데 정작 아플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끄러웠던 집이 병실이 되자 무덤이 됐어.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그들이 떠났을 때 더 큰 공허함이 남는다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깊이예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중 한 명은 지금 여러분 집에 함께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어요. 밥 해주는 것도, 빨래 해주는 것도, 옆에 있어주는 것도 다 당연했죠. 그래서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했고, 미안하다는 말도 잘 안 했어요. 대신 뭘 했냐고요? 짜증냈습니다. 이것도 못해? 왜 이렇게 해? 당신은 맨날 그래.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넘어져서 다쳤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배우자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증인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어땠는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힘들 때 어떻게 버텼는지, 그 모든 기억을 공유한 유일한 존재죠.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게 맞는 겁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삶이 있죠. 그런데 배우자는 달라요. 그 사람만이 나와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내 마지막 가족이야. 처음엔 남편이 쑥스러워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나 봐요. 요즘은 남편도 저한테 더 다정해졌습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거창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손잡아주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물어봐주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전부입니다. 만약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한마디만 더 다정하게 하고 한 번만 더 눈을 맞추고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보세요. 그 사람이 없으면 노년은 정말 춥습니다. 제 친구 남편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아내를 무시하며 사셨어요.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 몫이고 자기는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아내가 아파도 관심 없고 아내가 힘들다고 해도 누가 안 힘들어? 라며 무시했대요. 그렇게 살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다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폐허처럼 변했어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방치되고 냉장고엔 썩은 음식만 가득했죠. 친구들이 걱정해서 찾아가 봤는데 그분은 멍하니 앉아 계셨대요. 집안에 옮기는 사람이었구나. 그게 그분이 한 유일한 말이었대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겁니다. 따뜻한 밥, 깨끗한 옷, 정돈된 집. 그 모든 게 아내의 손길이었다는 걸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살다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자식들도 멀어졌어요. 엄마 살아계실 땐 엄마 보러 오던 아이들이 엄마 없으니까 아예 집에 안 온대요. 아버지한테는 정이 없었던 거죠. 평생 무뚝뚝하게 권위적으로만 대하다 보니까요. 결국 그분은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서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노년의 비극은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미워한 채 죽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셨을 때 누가 보이나요? 당연히 나 자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나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고 있을까요? 저는 평생 저를 뒷전으로 밀었습니다. 엄마로 살았고, 아내로 살았고, 며느리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잘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서 살았죠. 아이들 먹이고, 남편 챙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내 몸이 아파도 참았고, 내 마음이 힘들어도 숨겼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런데 60 넘어가니까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더 일찍 오셨어야죠. 이미 많이 나빠졌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내 몸을 왜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내가 나한테 왜 이랬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나를 버린 첫 번째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남들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를 희생시켰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헌신이라고 착각하면서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식도 못 챙기고 남편도 못 챙기죠. 내가 건강해야 남도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자신에게 질문해요. 나는 오늘 뭘 하고 싶어?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 그리고 그 대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잠깐 누워있고 싶으면 눕고, 산책하고 싶으면 나가요. 작은 것들이지만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자기 시간은 1분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여행 가자고 해도 안 갔어요. 집안일 해야 해서라며 거절했죠. 아플 때도 병원 안 가고 참았어요. 돈 아까워서 그랬대요. 그렇게 70이 넘어가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당뇨에 고혈압에 관절도 다 나빠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들이 한 번씩만 오고 말더라고요. 엄마, 몸조리 잘하세요. 저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대요. 그 언니가 병실에서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 그 말이 정말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데 누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겠어요?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챙겨야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를 지키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남을 돌보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내게 와주기를, 전화해주기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은 고통스러워요. 기다림엔 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고독은 달라요. 고독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창밖을 보며 햇살을 느끼는 시간, 바람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는 시간. 그게 고독이에요.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아무도 내게 뭘 요구하지 않고 아무도 내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죠. 저는 요즘 이 고독을 즐깁니다. 혼자 밥 먹을 때도, 혼자 TV 볼 때도, 혼자 누워 있을 때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해요. 아무한테도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사람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과는 여전히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웃어요. 다만, 혼자 있을 때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혼자는 벌이 아닙니다. 혼자는 선물이에요. 내가 나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70이 넘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두 사람. 첫 번째는 배우자 또는 나와 인생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소중히 여겨주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일 작은 감사를 표현하세요. 두 번째는 거울 속의 나,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나를 희생시키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노년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 두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밤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두 번째, 지금 떠오르는 사람 한 명에게 연락해 보세요. 전화든 문자든 카톡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짧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이 두 가지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질 거예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노년을 조금 덜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어도 괜찮고 사람이 적어도 괜찮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예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단 2사람만 제대로 지키면 됩니다. 나와 함께 걸어온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이요. 이 2사람만 잘 지킨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을 거예요. 고요하지만 따뜻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